막판에 쟁점이 별로 없이 흘러가던 선거판에 세월호 인양 논란, 이게 쟁점이 되면서 아주 각 후보 진영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가 메인 뉴스, 8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특히 이 대목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제2차관, 해수부의 제2차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저런 보도가 나온 것은 선거 국면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시죠.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네. 각 후보 진영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뭐 SBS 자체의 그 보도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닌 것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 본부장이 사과를 한 대로 우리가 흔히 언론 용어는 데스크라고 합니다. 데스킹,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거르는 과정에서 좀 다소 오버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된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SBS 측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진위 여부는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SBS 측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논란은 빚어지겠습니다만, 네. 좀 대선 이후에 뭐 지금 검찰도 고발했다니까, 검찰에도, 네. 고발한다니까 진위 여부는 더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항의 방문한 내용 지금 보신 대로고요. 오늘 아침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들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대거 가서 또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당 간의 항의 차원의 문제와 함께 해수부에서도 우리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또 해명을 하기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먼저 더민주당의 윤관석 공보단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SBS는 2일 방송된 보도가 게이트 기핑 과정의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진솔한 사과를 한 방송사의 태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판단입니다. 터무니없는 기사가 방송된 이유를 오로지 실수라고만 믿을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의도로 SBS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의 허무맹랑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신속,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녹취를 한 익명의 해수부 직원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수부 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은행에 대하여도 엄중히 일벌백계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해수부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의 수사, 이건 대선 이후에도 진상을 좀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SBS 보도 자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게 정말 가짜 뉴스냐, 오보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SBS는 사과를 하는데 그 어떤 사실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SBS에서 이 기사 자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그 게이트 키핑을 했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 SBS가 이전에 쭉 보면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어떤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사실 세월호 유가족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또 많이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문제 삼는 것이 뉴스 나가는 시간에 비해서 또 사과 어떤 뉴스는 5분 30초나 했다는 5분 거죠. 30초, 예. 그 부분은 이제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각 당 자체도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된 과정인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네. 특히 이 민주당에서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요, 굉장히 목소리의 톤이 좀 높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BS 보도를 보면 세월호 인정하는 시점을 문재인 측과 해수부가 협력을 해서 대선에 맞춰서 딱 인정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세월호를 또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SBS에서 이제 겁을 줬는지 그게 잘못된 뉴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 해수부 공무원 목소리 녹음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저 얘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뭐 저것이 네. 지나치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요. 네, 저는요, 무슨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런 발언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 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이 유명한, 그 당시는 방송이 없던 시대니까 신문 없는 언론 정부. 하면은 신문 아닙니까? 네. 네. 다시는 신문 없는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없는 신문을 선택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겠다. 그만큼 언론 자유가 자유를, 예. 중요하다. 이게 벌써 2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제 언론사도 이제 방송국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때론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사 하나가 없어졌다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국민의당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사가 내려갔다. 누가 의심하지 않겠냐. 진실을 밝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공중파 방송사 메인뉴스에 나갔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를 믿고 보도를 인용해 진실을 밝히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일 밤 갑자기 삭제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두고 보자는 식의 오만함으로 언론과 상대방을 겁박하고 나설 때가 아닙니다. SBS는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기사의 보도 경위와 그 이후 후속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문재인 후보한테만 사죄할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 후보들 전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당 반응도 좀 아주 좀 뜨겁네요. 그러네요.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선대위원장인 오거돈, 민주당 오거돈 위원장도 해수부 기구와 관련해서 SBS에서 보도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국민의당 측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SBS 보도한 내용 자체가 완전히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민감한 그런 보도임을 감안해서 철저한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어느 쪽에도 그것이 오보라든가 또는 왜곡 보도라든가 하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어야 하는데 네. 이런 인상을 좀 준 것 아닌가 해서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외압을 가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이 했다는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네.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자유의 가장 우선된 자유입니다. 네.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향해서 무슨 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되게 이런 요약이 되네요. 당연하죠. 제가 언론학자로서 한마디 드리면 홍준표 후보의 저런 언론가는요. 언론을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관이에요. 아주 못된 언론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고요.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제퍼슨 얘기도 하셨는데 네.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없애고 또는 탄압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이 네. 언론학자 현상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언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정치 권력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상 여러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통해서 유권자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